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러시아 VIP 승무원을 믿지 못할 내용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한 VIP 미녀 승무원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세계 각국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입니다. 누구인지는 차마 밝힐 수 없지만 여러분, 중동의 석유 왕자부터 유럽 프리미어리그 스타, 일본 최대 재벌가 아들까지 화려한 스펙의 남자들이 줄을 섰죠. 그런데 믿으시겠어요? 이 모든 남자들을 다 거절하고 평범한 한국 청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몇 초의 만남으로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은 일본 따라하는 짝퉁 국가라고 생각하던 그녀가 어떤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단숨에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봤길래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사연이 전 세계 CNN, BBC까지 보도되면서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반응까지 나왔다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왕자도 재벌도 다 거절하고 우리나라 평범한 청년을 선택했을까요? 한국의 어떤 모습이 그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놀라운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엘리사 트로피모바입니다. 러시아 국적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이죠.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계실 거예요. SNS 팔로워가 1270만 명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유명해진 건 제가 원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을 올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죠. 하지만 유명세에는 대가가 따르더라고요. 온갖 남자들이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3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카타르의 왕자 알 와히드였어요. 두바이 최고급 호텔 부르즈 알 아랍에서 만났는데 50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며 프러포즈 하더라고요.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 모든 걸 가질 수 있다. 내 궁전에서 여왕처럼 살아요라고 했죠. 두 번째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타 잭 윌로우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연봉이 20억 원이 넘는 선수였어요. 런던에서 비행기 연착으로 머물게 됐는데 그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공항까지 찾아왔어요. 나와 함께하면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할 거야. 런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자라고 말했죠. 세 번째는 일본 야마토 재벌 사세 켄지 야마토였어요. 도쿄 최고급 레스토랑 나리사와에서 만나 100만 달러짜리 목걸이를 선물하며 당신 같은 여성이 내 옆에 있어야 한다. 일본 최고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달라며 청혼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정말 잘생겼고 엄청나게 부유했고 사회적 지위도 최고였어요. 전 세계 여성들이 꿈꾸는 조건들이었죠.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왕자도 거절하고 유명한 축구 선수도 거절하고 재벌도 거절한다고. 도대체 어떤 남자를 원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들 눈에는 제 외모와 인기 그리고 저와 함께 했을 때 자신들이 더 돋보일 수 있다는 계산만 보였어요. 진심이 아닌 소유욕이었죠. 겉모습, 스펙, 재산만 보는 사람들과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제가 그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진심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해요. 모스크바에서 도쿄로 가는 정기 항공편을 운항하던 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시베리아 상공에서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항로를 변경해야 했어요.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2박 3일 머물러야 한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딘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느리고 촌스럽고 덜 세련된 나라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도 아시아 하면 일본이나 중국 얘기가 주로 나왔지. 한국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인천공항 자체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차피 경유지일 뿐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룸서비스로 식사를 해결하고 넷플릭스를 보고
SNS를 확인하고 할 일이 없었어요. 둘째 날이 되자 정말 답답했어요. 면세점도 다 둘러봤고 공항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고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왕 한국에 온 김에 구경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 여행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KTX라는 고속철도가 있더라고요. 최고 시속 320km로 달린다고 나와 있었어요. 러시아 횡단철도는 유명하긴 하지만 속도는 느렸거든요. 더 놀라운 건 온라인으로 바로 예매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신용카드 결제도 간단했고 좌석 선택도 자유로웠어요. 심심풀이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 어차피 내일 모레면 일본으로 갈 텐데라는 생각이었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단순한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공항철도를 타고 갔어요. 깔끔하고 조용한 전철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큰 비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KTX 플랫폼으로 향하는 길에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앞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 2개를 양손에 들고 계시는데 우산이 없으셨거든요. 비를 맞으며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 옆에는 5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역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감싸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다른 승객들은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며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뛰어왔어요. 키가 특별히 큰 편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철도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큰 검은색 양산을 펼쳐서 할머니와 아이 가족을 함께 감쌌어요. 자기는 어깨가 비에 젖는데도 말이에요. 할머니, 저쪽 대합실에서 잠시 비를 피하세요. 제가 짐을 들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였죠. 할머니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받아라고 하시니까 그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이 엄마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그 남성은 할머니의 무거운 보따리를 자연스럽게 들어드리며 대합실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광경을 단 몇 초 동안만 봤어요. 그리고 그는 급하게 어디론가 사라졌죠. 아마 업무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친절한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바쁠 텐데 남을 먼저 챙기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TX에 탑승하고 지정석에 앉았어요. 좌석이 정말 넓고 편안했어요. 러시아 기차와는 차원이 다른 쾌적함이었죠. 그런데 곧 차내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맑고 친근한 남성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KTX 213호 열차입니다. 기관사 정호입니다. 오늘도 정확하고 안전한 운행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목적지까지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까 플랫폼에서 할머니와 아이를 도와주던 그 남성이 바로 이 기차의 기관사였다는 걸요. 정호라는 이름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29세의 철도 전문대 출신이고 SNS도 하지 않는 정말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KTX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조용하게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러시아 기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동도 거의 없고 소음도 없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죠. 속도계를 보니까 시속 300km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은 물컵을 지켜봤는데
물이 전혀 출렁거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정시 운행도 놀라웠어요. 출발 시간이 딱 맞았고 강역 도착 시간도 초 단위로 정확했어요. 안내방송에서 KTX 정시 운행률 99.9%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러시아 기차는 1시간 늦는 게 당연했는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죠. 열차 내부도 완벽했어요. 화장실은 호텔급으로 깨끗했고 좌석은 1등석처럼 편안했어요. 승무원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일본 신칸센도 타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느낌이 달랐어요. 일본은 효율적이지만 차갑다면 한국은 효율적이면서도 사람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전역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중년 남성이 급하게 내리더니 곧 역무원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승객이 지갑을 두고 내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기관사 정호가 직접 나타나더라고요. 러시아로 돌아온 후에도 정호 생각이 계속 났어요. 업무를 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 책임감 있는 행동, 진심 어린 미소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일본의 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엘리사,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수 있어. 도쿄 긴자에 펜트하우스도 준비했고 유럽 여행도 매년 갈 수 있다고. 켄지는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죠. 그 정호라는 사람 알아봤어. 기차 운전하는 게 전부야. 월급도 우리 집 하인보다 적어. 너에게 맞는 삶을 줄 수 있는 건 나야. 명품 가방, 보석, 원하는 건 뭐든 사줄 수 있다고. 켄지의 말에서 정호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빠졌어요. 부모님도 반대하셨어요. 어머니가 화상통화로 말씀하셨죠.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엘리사, 너는 전 세계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야. 왜 그런 평범한 남자에게 마음을 주려고 하니?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셨어요. 정신 차려라. 왕자도 거절하고 재벌도 거절했는데 기차기사와 사랑한다고. 친구들은 더 잔인했어요. 미쳤니? 기차 운전하는 청년이랑 평생 살아.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라고 할 거야? 아빠가 기차기사래. 엘리사, 정신 차려. 그 남자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명품 하나 사줄 수 있어? 조롱하는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모든 사람이 저를 바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호의 편지를 꺼내봤어요.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서울역 카페에서 받은 손편지였거든요. 엘리사 씨,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멋진 데이트 코스도 모르고 비싼 선물도 사드릴 수 없어요. 해외여행도 못 데려가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늦지 않게 도착시킬 자신이 있어요. 제 기차를 타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다른 남자들은 자신이 뭘 해줄 수 있는지만 말했는데 정호는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약속했어요. 이 남자의 유일한 재산은 진심이었어요. 돈도, 명예도, 화려한 스펙도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조건이 필요하다면 난 못하겠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다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주변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요. 부모님은 미쳤다고 하셨고 친구들은 후회할 거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공항에서 정호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서울역에 도착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과연 정호가 나타날까? 혹시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갑자기 찾아온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안했습니다. 서울역 약속 장소인 대합실 벤치에 갔는데 정호가 거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셨군요. 비행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정호는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왜요?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요. 우리는 서울 곳곳을 함께 다녔어요. 명동 거리도 걷고 청계천도 구경하고 남산타워도 올라갔어요. 정호는 비싼 레스토랑 대신 길거리 음식을 사줬어요. 떡볶이, 호떡, 붕어빵, 김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죠. 미안해요. 제가 학생 때부터 먹던 음식들이라 별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한 음식들이 좋았어요. 우왕좌와 먹었던 캐비어보다 재벌과 먹었던 일식 코스 요리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함께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정우가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차 운전하고 집에 가서 뉴스 보고 책 읽고 자는 게 전부예요. 주말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요. 정말 재미없는 삶이죠? 그런데 저는 그 평범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가식도 없고 허영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전혀 재미없지 않아요.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해서 좋아요. 마지막 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엘리사 씨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러시아도 넓고 유럽도 갈 수 있고 일본도 자주 가시잖아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과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때 저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다녀봤어요. 하지만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은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한국을 그대로 닮았어요. 정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입가에 부끄러운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SNS에 정호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올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후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어?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댓글이 몇 시간 만에 수만 개씩 달렸어요. 공유 수도 엄청났어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남미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해외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CNN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CNN은 러시아 승무원, 재벌과 왕자 대신 한국 기관사를 택하다라는 제목으로 메인 뉴스에 실었어요. 러시아 타스통신에서도 한국의 무명 청년 유럽을 울리다라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어요. 영국 BBC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준 이야기라고 했고요. 프랑스 르피가로, 독일 슈피겔, 이탈리아 라 가제타까지 저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심지어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도 한국 남성이 일본 재벌을 이겼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댓글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시스템과 정서가 만든 기적이다. 한국의 진심과 기술력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일본은 잃었고 한국은 품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증명한 이야기다.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어요. 독일 사람이 쓴 글이었는데 우리나라 기차는 자주 연착되는데 한국은 정시 운행률이 99.9%라니 정말 대단하다. 기술력과 인간미를 모두 갖춘 나라구나라고 했어요. 정호도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한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정호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죠.
하지만 KBS에서는 한 번만 인터뷰를 했어요. 사랑에 국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정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자막까지 달려서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죠. 댓글도 수십 개 언어로 달렸는데 모두 감동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금도 정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첫 차 운행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책임감 있는 모습이에요.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그의 일이자 자부심이거든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러시아 항공사는 그만두고 지금은 한국에서 러시아어 강사로 일하면서 러시아-한국 다문화 가정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국제결혼 부부들이 겪는 언어 문제, 문화 차이, 가족 갈등 같은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정말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복잡한 상담도 한국어로 할 수 있어요. 정호가 매일 저녁 한국어를 가르쳐 줬거든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알려줘서 빨리 늘 수 있었어요. 가끔 정호의 기차를 타러 서울역에 가요. 플랫폼에 서서 KTX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거든요. 천천히 정차하는 기차를 보면 여전히 가슴이 뛰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그때의 설렘과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오늘도 그랬어요. 부산에서 올라오는 KTX를 기다리며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저는 러시아 전통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정호가 좋아하는 러시아 과자를 들고 있었어요. KTX가 정확히 예정 시간에 들어왔어요.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시 운행이었죠. 기차가 완전히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정호가 나타났어요. 근무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여전히 든든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그 따뜻하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녀왔어요. 제가 러시아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오늘도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데려다 줬네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카타르 왕자의 궁전보다, 영국 축구 선수의 명예보다, 일본 재벌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은 기차보다 늦을 수 있지만 진심은 늘 정확하게 도착한다고 생각해요. 정호의 진심이 제게 정확하게 도착했고 제 진심도 정호에게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세계 최고의 사랑 이야기. 이게 바로 저희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작지만 따뜻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사랑 이야기,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